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지금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 딱 6개월 만에 엄청난 정치 스캔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통일교 특검인데요. 한국 현대사의 아주 깊은 그림자와 연결된 문제더라고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정교 유착일 겁니다. 정치 권력이랑 특정 종교가 서로를 위해 아주 끈끈하게 손을 잡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 관계가 무려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거대한 카르텔의 실체라는 점이에요. 바로 그 카르텔의 실체. 어떻게 전 대통령 부인을 겨냥했던 수사가 갑자기 대한민국 정치판 전체를 휘두르는 통일교 게이트로 번졌는지, 그리고 또 왜 보수, 진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 사건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건 민중기 특검에서 시작됐잖아요.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팀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혀 다른 방향인 통일교 사건으로 이렇게 확 폭발하게 된 건가요? 정말 무슨 영화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열렸습니다. 특검팀이 통일교의 본산, 가평에 있는 천정공하고요, 윤영호 전 세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인 문건 하나를 발견한 거죠.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라는 이름의 그 문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사 대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였는데 현장에서 그야말로 뜻밖의 물건이 나온 거예요. 와. 그리고 그 문건 안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통일교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여야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그 정황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거의 비밀장부처럼요. 당시 야당이었던 윤석열 후보 측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고, 동시에 당시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전 장관이나 임종성 전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도 현금이랑 명품 시계가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온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뭐 한쪽에 올인한 게 아니라 양쪽의 다리를 다 걸친 거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해요.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발했죠. 왜 우리 쪽 권성동 의원은 징역 4년까지 구형하면서 몰아붙이는데 여당 인사들 수사는 4개월 넘게 뭉개냐. 편파 수사 프레임을 걸고 나온 거예요. 상황이 복잡해지네요. 네, 상황이 막 악화되면서 결국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여당이 누구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내들어요. 야당이 주장하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선언하고 심지어 교단 해산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죠. 일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유착관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부터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관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간을 무려 60년 전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군요. 대체 어떻게 신생 종교단체하고 군사정권이 손을 잡게 된 겁니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공 그리고 승공. 승공이요?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뜻에? 네. 1961년에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때 통일교가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이 승공 이념을 들고 나오면서 정권의 가장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지나 협력 관계가 아니었군요. 이건 일종의 이념적 동맹이었네요. 정권은 정통성이 필요했고, 통일교는 정권의 비호 아래 세력을 키울 기회가 필요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군요. 완벽한 공생관계였죠. 심지어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KCIA의 지원을 받아서 국제승공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반공 조직망을 구축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해야 할 이념 교육을 대신해주고 선거 때마다 정권의 손발이 돼서 움직인 거죠.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겁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코리아 게이트랑 프레이저 보고서가 등장하는 거고요. 1970년대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박정희 정부가 미국 의원들한테 불법 로비한 바로 그 사건. 그렇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이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보고서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통일교를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KCIA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려 한 고도로 조직화된 기구라고 딱 명시했습니다. 와, 고도로 조직화된 기구라니.
이건 뭐 거의 정부의 하부 조직이나 파트너 수준으로 봤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통일교가 박정희 정권의 비공식적인 해외 로비 창구,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다는 걸 미국 의회가 공인한 셈이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정부 정보기관이 특정 종교를 해외 공작 파트너로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의 핵심 동력이 반공이었다면 냉전이 끝난 90년대 이후에는 그 관계가 좀 흔들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조직의 정말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공이라는 핵심 상품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니까 평화통일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1991년에 있었죠. 문선명 총재가 갑자기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네, 모두의 예상을 깬 사건이었죠. 이걸 계기로 평화자동차 같은 대북 사업 독점권을 따내고요. 남북 관계의 마쿠 메신저 역할까지 보수 정권의 반공 파트너에서 진보 정권의 대북 파트너로 변신한 겁니다. 한일 해저 터널 부분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념이 아니라 수십조 원이 걸린 국책 사업을 고리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을 한 줄로 꿰어서 관리했다니 이건 로비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특정 이념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권을 매개로 양쪽에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진화한 거자. 보수에게는 한일 동맹 강화를, 진보에게는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지역 정치인들한테는 지역 개발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모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양쪽을 오가며 생존 전략을 써왔는데 2022년 대선에서 왜 그렇게 무리한 도박을 했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더라고요. 결정적인 트리거는 2022년 7월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맞습니다.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진술하면서 일본 내 반통일교 여론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잠시만요. 그게 왜 한국 대선에 개입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돈 때문입니다. 돈. 통일교의 가장 큰 자금줄이 바로 일본발 헌금이었거든요.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들어오던 그 돈줄이 완전히 끊길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조직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재정적 붕괴 위기 속에서 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정부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절실해진 거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일본이라는 돈줄이 막히니까 한국의 정치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이런 분석이군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당시 야당이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을 총동원했다는 거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선 당시에 통일교 신도들이 당원으로 대거 가입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던 내용이 바로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절박한 와중에도 그 해지 전략은 잊지 않았군요. 민주당 쪽에도 보험을 들어뒀다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양쪽에 모두 줄을 댄 겁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교단의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정말 위험천만한 질타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춰봤으니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곧 출범할 통일교 특검, 과연 무엇을 밝혀내야 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핵심 수사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 지금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죠. 둘째는 홍준표 시장이 제기했던 그 경선 개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겁니다. 만약 특정 종교 조직이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대가성 특혜를 제공했는지 그 거래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한테 이번 특검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에요. 야당의 가장 아픈 부분인 대선 경선 조작 의혹을 파고들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지 모르는 자기 편의 부패도 가차없이 도려내야 하거든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겠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해산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건 이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70년간 이어진 정교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리 수사를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선언으로까지 볼 수 있겠군요. 네, 거의 그런 수준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2025년의 이 특검이 한국 민주주의가 반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거대 종교 권력의 그림자로부터 마침내 독립을 선언하는 어쩌면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